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마음대로 국민돈 쓰는 허그는 결과적으로 업자 도우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집주인 대신 허그가 갚아준 보증금 올해 벌써 2조가 넘었다. 전세 사기 상처 이런 제목인데 부제목에 상세하게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내용 볼 것도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위 변제액 2조 48억 원, 2조 48억 원. 한마디로 집주인이 만세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일단 허그가 대신 갚아준 게 2조 48억 원. 해마다 떨어지는 회수율, 올해는 14.4%. 요 이야기는 2조 48억 중에서 대략적으로 85% 정도 현재 스코어로 일단 세금으로 땜빵을 했다. 세금으로 땜빵을 85%나 했다. 한마디로 대부분 세금 돈으로 땜빵을 했다. 전세 사기 영끌 갭투기에 허그 흔들. 요거는 잘못됐죠. 전세 사기 영끌 갭투기 이런 민간인들이 감히 국가기관인 허그를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됐죠. 허그가 전세 사기 영끌 갭투기를 부추겼죠. 임대인 상환 능력 반영해 보증료율 차등화해야. 왜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의죠. 이런 걸 몰랐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명색이 전문가들인데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허그의 보증금 대위 변제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서 한 것이다.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하고서 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거,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죠. 어차피 세금으로 눈먼 돈으로 나가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의 현재 모습 보겠습니다. 왜 주택시장인가? 전세 제도가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 제도가 있으면 거품이 제일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상가가 월세 구조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품이 크게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전세가 많죠. 전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엄청납니다. 전세 때문에 물 붓고 기름 붓고 매매 가격을 저 위에 형성시키는 제도가 전세 제도인데 여기서 핵심은 물높이입니다. 물높이. 물높이가 올라가야지 기름 높이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는데 물높이가 너무 낮아버리면 기름 채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높이를 채우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집값 올리기 게임 요거는 물을 최대한 붓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전세 보증금 많이 빌려줄수록 매매 가격 저 위에 올라가겠죠.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물을 붓다가 넘치거나 새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집주인은 일단 임차인에게 은행에서 돈 무조건 빌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할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 날리면 저는 거지 됩니다. 전세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출 심사 빡빡하게 해야 하는데 대출 심사 빡빡하게 하면은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허그가 등장합니다. 허그 등장하면은 은행은 디폴트에서 자유로워지고 임차인도 돈 날리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등장해서 걱정 마라. 허그가 국민을 위해 보증서 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국민을 위해 여기서 국민은 집주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꼬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꼬라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결과를 한번 보면 경매 사이트에 다세대 빌라를 치고 서울만 다 검색을 하면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유찰 많이 된 순서로 정리를 좀 했는데 보면은 1등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가가 1%입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선순위 전세 금액이 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싼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세가가 1억 5천인데 전세가가 1억 5천인데 시세는 1억이다. 뭐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유찰되는 거죠. 1%.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가 1%.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입자조차 이거 받기 싫다는 거죠. 22 보겠습니다. 22를 봐도 4%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낙찰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정도 가면은 요게 300번 물건까지 있는데 300번은 잘 모르겠고 299번 물건까지도 지금 26%입니다. 26%.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가가 26%. 요것도 결국에는 1%대로 수렴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물건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게 누구의 작품인가? 결론적으로 허그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시세보다도 전세가가 높거나 시세하고 전세가가 비슷한데 은행은 대출을 왜 해줬을까? 그리고 임차인은 왜 계약을 했을까? 허그 믿고 한 거죠. 이런 꼬라지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부와 허그가 한 행동은 물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싼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맑은 물을 채워야 되는데 매매 가격 한번 올려보겠다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니까 당연히 탈이 나죠.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허그는 업자 도움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업자가 빌라를 고가에 분양하고 싶다. 허공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면은 정부가 듣죠. 걱정 마라. 허그로 판 깔아줄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정부는 많이 혼나야 됩니다. 시험난에 청년 바지 사장 후보가 많이 있다. 처지가 어려운 청년 바지 사장들 널려 있다. 시험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바지 사장들 엄청나게 많다. 실제로 많았죠. 그래서 업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웁니다. 임대인은 바지죠. 요 임대인은 청년 바지일 수도 있고 노숙자일 수도 있고 행불자일 수도 있고 사실상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러한 바지를 내세워 가지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면은 임차인이 마음고생을 하겠죠. 펑크가 나니까. 요거를 허그가 돈을 메워줍니다. 여기서 타격받는 사람은 임차인 약간 마음의 상처, 임대인은 신용불량자 등 사실은 바지 임대인 타격이 제일 크겠죠. 허그는 국민 돈을 내 돈처럼 쓰기 때문에 허그도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아난 사람은 업자죠. 업자만 녹아납니다. 국민들 눈먼 돈으로 업자 배불리는 구조. 요게 지금 허그의 보증, 전세 보증, 대위 변제의 결과이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